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자, 김소연 변호사,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의협 파동이, 질기게 안 끝나고, 지금은 의협 파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짜증을 내는 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드디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셨더라고요. 네, 나오셨더라고요. 네. 대통령께서는 첫 번째 네. 의대생 전공이 네. 피해 없도록 네. 자퇴서도 내고 휴학계도 내고 이런 분들 네. 대통령 우리 정부가 좀 강경하게 음. 대응을 하거나 또는 돌아오라고 계속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못 돌아오고 계시는 분들에게 학업 수련 이어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다 해주겠다. 예, 모든 조치한다고 나왔어요. 기사에. 네.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본인들의 학습을 이렇게 쭉 이어나와서 전문직으로 거듭나서 국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예. 발로 차지 않고 이제라도 복귀해서 예. 학업을 이어나가면서 의견을 낸다면 정부는 경청을 해서 그 길을 함께 찾도록 노력을 하겠다. 네. 그리고 반대로 불법적인 파업을 유도한다거나 또는 휴업을 지시를 한다거나 교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환자 거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결국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단호하고 강경하지만 기회를 열어주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엄정 대처한다고 그러면은 의협의 지금 파업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금 이제 어제 발표한 것으로는 이제 교사한 사람들. 네. 네.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그러면? 의협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되게 좀 안타깝게 보고 있지만 이면택 회장이나 이면택 회장도 네.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네. 그쵸. 그리고 이 노한규 지난 회장 같은 경우는 진작에 조사를 받았죠. 네. 그런 것들은 집단 행동은 어쨌든 지금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행정 명령으로 또 조치를 1차적으로 취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심해질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면택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면 어떤 게 적용되나요? 법으로? 법으로는 이제 의료법 위반도 해당할 수 있어요. 의료법 위반? 네네네.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이제 휴진을 하거나 이랬을 때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행령도 만들어놨고 여러 가지 면허 정지 처분, 그러니까 시행령 명령에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행정 처분. 근데 이제 이것을 범죄로 의율할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 이런 걸로 이제 아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업무방해, 의료법도 있고 업무방해도 있고 이렇게. 네네네. 불법 진료 거부 이런 것들은 복지부나 이런 행정당국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의료인으로서 진료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또 처벌을 받아요. 그렇군요. 의료법에 따라서. 지금 의사들 지금 동네 병원까지 총파업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게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것 같진 않아요? 반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대전시 같은 경우 지난번에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제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그 현황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추진하겠다고 신고한 개원이들 있죠. 예. 네, 파악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대전 지역 에선 48개 의원만 18일에 집단 휴진을 하겠다라고 신고했고, 네. 이거는 대전의 전체 30병상 미만의 의원이 1,124개거든요. 네. 그 중에 48개라서 4.3%밖에 안 돼요. 아, 그렇게밖에 안 돼요? 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대원들은 참여할 명분이 하나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대원이들은 저희 같은 자영업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당장 문 닫으면 환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면 그 동네에서 병원 못 해요. 그러기도 하고 월급 줘야 돼요. 아, 그렇지. 그거 참 맞아. 페이닥터들, 간호사들, 그다음에 뭐 운영진들, 그렇죠. 네, 그리고 병원은 우리 변호사 사무실과 달리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렇겠지.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장비, 네, 맞아요. 그리고 월세 아, 이런 것들이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지출하는 구조야. 맞아요. 비용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 쉬는 것이 원장님들 하루 쉬는 게 큰 돈을 좌우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그런데 그리고 그냥 되게 재밌는 현상은 동탄 맘카페 중심으로 예. 지금 강력 대응하겠다. 예. 네, 라는 뭐 막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기억 혹시 아세요? 예, 봤어요. 네. 이제 어떻게 뭐 맘카페들이 지금 휴진하고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보이콧하겠다. 휴진하는 병원 계속 쉬게 해주자. 불매하겠다. 이렇게 지금 동네 병원에다가 맘카페 중심으로 경고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안 간다. 니네 휴진에 참여하면 동탄 시민들 안 간다. 야, 이거 벌벌 떠네. 이거에는. 예?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네. 네. 뭐야? 이게 이제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랑 맘카페 중심으로 일어난 근데 일인데요. 거기가 유난하다면서요? 거기 아주 세기로. 근데 거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준석. 이준석이지. 이준석. 이준석이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막판에. 저는 부정선거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뭐. 예. 네, 근데 뭐 명분이 예. 막판에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집단으로 의사 집단들이 반윤 행보를 하면서 탄핵시키겠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 많은 지지를 얻었지, 준석이가. 예. 네, 이준석이가 거기 비례대표 1번을 여자 의사로 하고 자기들은 의사 편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당선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지역구의 동탄맘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이준석 뽑아놓고 지금 뒤통수 세게 맞고 있는 겁니다. 서로 뒤통수 맞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준석이한테 뒤통수 맞았다가 동탄 맘카페에서 준석이에 대해서 지금 성토하고 그러겠네요, 이제는. 준석이에 대해서 성토를 안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냐? 준석이에 당했는데. 이준석이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의사 편을 들고 오히려 부추긴다는 거를 맘카페 엄마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게. 네, 근데 이준석한테 항의해야죠. 그러게. 지역구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을 정말 희극 아이러니.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현상이. 그러네. 이준석한테 당한 건데. 그 의료 개혁의 어떤 특히 의대 증원 관련해서 의사분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예. 이제 여기야말로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의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직역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그 의료 케어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건 사실인데요. 예. 특히 건강보험 관련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나 시스템을 잘 정말 천재급으로 해놨죠. 그렇죠. 예.
예, 우리 국민들 이게 큰 혜택인지 모르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네. 나라 나가보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받는 게. 예.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또 소명의식 그리고 책임감이 우리 국민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세계 네. 최고의 정말 실력을 갖춘 그런 의료 국가가 됐어요. 맞아요. 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저출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지나 여러 인구 구성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의사는 국민당 의사 수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 네. 그리고 또 지역 그 편향이 너무 심해서 시골 같은 데서 정말 응급실 돌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어떤 빠른 의료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오히려 상식 이게 널리 뭐 알려져 있대. 영국 같은 데서는 응급차 기다리다가 죽고 이런 일들 많대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할 수 있게 그러면서도 의료진에 대한 어떤 수가 개선이나 이분들이 마음 놓고 진료 행위를 하고 형사상 어떤 책임들 처벌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개혁 그런 정책을 네. 윤석열 정부가 시작과 동시에 쭉 연구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의협이나 의사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네, 병원의 의견도 들었고. 근데 단순히 의대 증원 하나로 지금 이렇게 대통령 탄핵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무슨 영화 오펜하이머에 나온 것처럼 그 시절 이렇게 그 의료인들과 과학인들과 뭐 전문직들의 정당을 만들어서 엘리트 정당을 만들어서 계몽을 시켜야 된다는 식의 막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한다거나 그 어제 같은 경우는 교수진들이 이제 그 전공의들의 편을 좀 들어주고 네. 한 절반 정도가 좀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좀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니까 네. 익명 게시판 이런 데서 의사 익명 게시판 아니라 뭐 이름 있는 것 같던데 전공의 중에 한 명인가가 네. 교수한테 씹수라고 욕을 한 거네, 그러니까. 네네네 욕 그러니까 니네가 언제부터 뭐 그렇게 우리를 도왔냐라는 식의 그런 또 행위를 해가지고 상당히 자기들끼리도 분쟁이 많아요. 전공의와 또 의협하고도 분쟁이 많고 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여기에 개원이들이 참여를 저렇게 4% 5%밖에 안 하면 당연히 이제 또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완전히 등 돌렸던데요.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그 보건의료노조 있잖아요. 네. 13개 직역이 한꺼번에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아직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지금 대형 병원 중심으로 네. 장기화 진료 거부나 뭐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 이제 그 수입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병원 그렇지. 운영에. 그렇지. 예.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집단 행동하면 대책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진료 거부로 인한 수익이 줄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거 골치 아프겠네. 병원은 개인 의사들한테 개인 교수나 개인 의사들한테 부상권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청구를 안 하면 이건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그러네. 네, 그럼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아야 되고 그러지 않게 하려고 정부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고요. 특히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한덕수 총리님께서 여러 번의 설득의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정말 진영 논리 상관없이 오랜 기간 공직에서 헌신해 오신 총리님께서도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야 상관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개혁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게 지금 무슨 독립운동 상황도 아니잖아요. 명분
명분의 끝은 결국에는 본인들의 어떤 밥그릇 다툼, 밥그릇을 더 많이 확보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직역 이기주의로밖에 평가받지 않을 수준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밖에 안 봐요. 어떤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깊은 생각이 있으실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친구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수가 문제나 여러 가지를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대화의 장에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예. 하시면 되고 그런 거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 의대 증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정부를 괴롭히고 진료를 거부하고 이런 사태를 계속 반복하면 이거는 국민적 네. 반감. 그러게요. 국민적 반감이 이미 막 커졌고요. 왜냐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야 의협이 이거 폭망하게 생기는데 이거 저 다 물어주려면. 근데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이면택 회장님이나 그 노한규 전 회장이나 몇몇 분들이 사실상 이런 어떤 의사 단체의 명분을 다 잃어버리게끔 그러게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발언들 우리가 다 의사하면 최고의 엘리트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오만하고 너무너무 그 요번에 그게 본전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몇 사람에 의해서 의사들 다 욕먹게 생겼어. 이게 이면택, 노한규 이 사람들 몇 명 때문에. 그런 발언들을 하심으로써 아주 최소한의 어떤 의협의 어떤 명분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게요.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아이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했어.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 친구에서의 장동건의 대사인데 제가 몇 번 소개했죠. 충청도 버전으로 해드립니다. 이건 경우가 아니자니요. 마치겠습니다.